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 짠순이는 대체 돈을 어디에 쓸까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아끼지 않고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제가 쓸 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지출 종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출을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소비, 낭비, 투자 이렇게 3가지요. 여기서 소비는 정말 꼭 써야 되는 소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식비라던가 그리고 생필품, 교통비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소비로 구분하고 있고요. 낭비는 예상하셨겠지만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그냥 원해서 구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꼭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거나 이런 소비들을 낭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내용들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 자기계발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낭비의 개념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스타벅스에 확 들어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었다면 그것은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 편집을 막 하다가 편집하는 게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타벅스에 가서 편집을 하고 와야 되겠다. 스타벅스로 가서 똑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면 그것은 소비로 구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작년에 열심히 책을 읽겠다고 이북을 구입했거든요. 그때 구입을 하면서 제 자신을 위한 투자다라고 투자로 구분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저는 종이책이 잘 맞더라고요. 이북으로는 책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낭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낭비로 분류된 지출 내역은 항상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나랑 안 맞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물건을 살 때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 피드백은 꼭 저는 종이에다가 적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사실 보려고 종이에다 적는 건 아니고요. 어느 종이든 그냥 상관없이 이면지나 이런 데라도 적어 놓으면은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이 확 되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 낭비, 투자 이 3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제 기준 중에 하나를 설명드린 거고요. 소비 관리를 해가면서 지출 관리를 해가면서 본인만의 이 3가지 기준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한 달이 지나면 모든 지출 내역을 보면서 이 3가지로 지출을 구분하고 있어요. 옆에다가 그냥 써놓는 거예요. 소비, 낭비, 투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거든요. 낭비랑 투자 내역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낭비를 했나 이런 걸 이제 매일매일 점검을 한 거죠. 이렇게 지출 종류를 구분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낭비가 줄긴 해서 좋았는데 투자도 함께 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투자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자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개념도 다시 좀 정리를 했어요. 예전에는 좀 투자에 대한 내용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많은 것들을 그 투자 부분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경험에 대한 모든 것, 나에게 무언가 경험을 시켜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이 투자로 넣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투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행도 투자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투자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긴 있었어요. 자기계발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식비가 저희 집은 항상 문제거든요. 이 모든 예산들이 항상 식비가 초과되면, 예산이 초과되면 그것을 메꿔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투자 부분을 확실히 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식비 예산을 아예 늘려버렸습니다. 원래 항상 식비 예산이 30만 원이었는데 항상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안팎이 항상 나왔었어요. 이것을 아예 그냥 40만 원으로 예산을 바꾸고 나머지 자기계발이나 문화생활이나 여행 같은 부분을 예산대로 그냥 다 쓰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도서 비용인데요. 책도 사실 사놓고 안 읽을 때가 꽤 있잖아요. 저 그게 너무 아까웠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꼭 읽겠다 싶은 책만 이건 정말 내가 사다 놓으면 꼭 읽을 거야 하는 책만 골라서 구입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독서를 조금 덜 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구입 예산을 한 달 5만 원으로 정해놓고 5만 원어치 책은 한 달에 한번 꼭 사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도서 구입 비용도 이제 여러 가지 지출 종류 중에서 투자라고
딱 이름표를 붙여두게 되니까 소비를 할 때 약간 죄책감이 덜 들더라고요. 문화생활 같은 경우도 이제 써야지 약간 다짐하고 나서는 얼마 전에 항상 가고 싶었던 일러스트 페어를 다녀왔어요. 예전 같으면 일러스트 페어가 약간 사실 구경하는 의미도 있지만 좀 돈을 쓰러 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약간 문구 제품이나 다꾸나 이런 거 막 스티커 이런 거 사오고 너무 예쁜 게 많잖아요, 가면.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가서 돈 써서 뭐하나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안 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문화생활비를 무조건 쓰자라고 마음을 먹고 딱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예매를 해버렸어요. 생각처럼 역시나 약간 입장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하지만 다짐을 하고 예매를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쓰는 비용도 막 약간 죄책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5만 원을 딱 현금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5만 원은 그냥 쓰고 오자. 그냥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다 쓰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죄책감도 안 들고 되게 행복한 소비를 했고, 그리고 가서 구경하니까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만 막 거기서 열심히 막 판매하시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 보니까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음에도 또 가고 싶어요. 비용이 비싸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강연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한 달에 아니면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강연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강연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강연이 있으면 좀 댓글에다가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외에도 건강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30대가 넘다 보니까 영양제 이런 것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그냥 아끼지 않고 쓰자라고 다짐하고 쓰고 있고요. 영양제는 한 번에 딱 사면은 뭐 몇 개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 달에 갑자기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늘어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비비로 메꿔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쓸 땐 쓰는 소비 내역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쓸 땐 쓰는 이 지출 부분도 꼭 예산을 정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쓸 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그냥 예산 없이 쓰게 되면 막 정말 월급만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산을 정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하나 그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식비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야 되나요? 뭐 취미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요.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미래에 내가 이만큼 덜 모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기회비용 있잖아요. 내가 현재 이만큼 써서 행복한 만큼 미래에 이만큼 조금 덜 못 모으겠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르니까요. 예산을 많이 줄여봤다가 조금 늘려봤다가 줄여봤다가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나에게 맞는 예산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꼭 잡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몇 년이 흘렀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지? 나 지금까지 돈 안 모으고 뭐 했지? 왜 이렇게 나 모아놓은 돈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예산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신 분들은 맞다. 나 패션에 대해서 예산을 항상 한 달에 10만 원씩 썼었지? 그래서 조금 덜 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나는 이 10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 썼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감이 들 수가 있어요. 괜찮아. 다음부터 더 모으면 되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나 쇼핑해서 지금까지 10만 원 썼지만 5만 원을 더 줄여서 예산 5만 원으로 바꿔볼까? 그럼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후회만 밀려옵니다. 나 진짜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지? 나 회사를 5년이나 다녔는데 왜 돈을 못 모은 거야? 이런 생각만 들고 의문만 들고 후회가 밀려올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도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 안에서 모든 소비를 하는 사람과 예산을 안 정해놓고 자유롭게 100만 원을 막 쓰는 사람과는 이 만족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을 정해놓고 소비하는 사람이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은 꼭 정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포기하지 못하는 소비 카테고리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나요?
이런 소비 카테고리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그 부분을 소비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예산을 정확히 딱 정해두시고 그 예산 안에서 자유롭게 소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의 소비 가치관을 만들어서 예산을 정하고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